안녕하세요. 사연앤사연 라디오입니다. 여러분은 시집살이라고 하면 보통 시어머니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은 조금 다릅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 편이었고 사연자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사연자분과 나이까지 똑같았던 동갑 형님이었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더 꼰대같이 행동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모두가 이해할 수 없었던 형님의 행동에는 아무도 몰랐던 사연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에 결혼한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오랜 기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세요. 결혼을 준비할 때도 저희 부부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고, 결혼 후에도 집 문제나 직장 문제에 전혀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아이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한 명만 낳든 여러 명을 낳든 저희가 결정할 일이라고 하셨죠. 특히 시어머니는 약 40년 가까이 시할머니를 모시며 고된 시집살이를 하셨다고 해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해야 했고 아무리 아파도 티를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에게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살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시댁에 자주 올 필요도 없고 주말에는 부부끼리 놀러 다니라고 하셨죠. 명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이 모이면 음식 준비와 설거지만 늘어나니 오지 말고 여행을 가라고 하셨어요. 여행 경비에 보태라며 용돈까지 보내주실 정도였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감사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명절마다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형님은 달랐어요. 형님은 저와 동갑이었지만 남편의 형과 먼저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이 차이가 없으니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시댁에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자주 전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안부를 묻는다고 했죠. 그러자 형님은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먼저 매일 연락드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부담스러워하시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형님은 제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했어요. 시댁에서는 어른들이 괜찮다고 해도 며느리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형님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먼저 결혼해 오랫동안 시댁을 챙기다 보니 자신만의 방식이 생겼을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형님의 참견은 점점 심해졌어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형님은 저에게 아이 계획을 물었어요. 저는 아직 직장 생활을 더 하고 싶고 남편과 둘이 지내는 시간도 충분히 가져본 뒤 천천히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자 형님은 지금도 이미 노산인데 나중에 임신이 될 것 같으냐고 하더라고요. 여자가 결혼했으면 일보다 아이가 먼저이고 손주가 귀한 집에 시집 왔으면 아들을 낳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까지 했어요. 형님은 자신이 아들을 낳기 위해 아이를 셋이나 낳았다며 저도 최소한 그 정도의 책임감은 가져야 한다고 했죠. 제가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형님은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한다며 양심이 없는 것 같다고까지 했어요. 마침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도 들으셨어요.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자신은 아들을 낳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혼자 그런 말을 하느냐며 답답해 하셨어요. 그런데도 형님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아들을 원하실 것이라며 며느리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형님이 시어머니보다 더 고지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작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데 형님 혼자 과거의 며느리 역할을 저에게 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황당했던 일은 첫 명절을 앞두고 벌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명절에 오지 말고 남편과 여행을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명절이라고 며느리들이 하루 종일 전을 부치고 설거지하는 것이 싫다면서 자신도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으니 며느리들만큼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들은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님은 명절에 며느리가 여행을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화를 냈어요. 자신 혼자 음식을 다 준비하라는 것이냐고 따졌고, 동서가 철도 없고 생각도 짧다며 한참을 몰아붙였죠. 저는 시어머니께서 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설명했지만 형님은 어른들이 오지 말라고 한다고 정말 안 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고 했어요.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 알아서 와야 한다는 것이었죠. 결국 저는 여행을 취소하고 남편과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더 황당한 광경을 보게 됐어요. 형님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고기를 굽느라 정신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그만하라고 말리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음식을 사서 간단히 먹자고 했는데 형님이 굳이 시장에서 재료를 잔뜩 사왔다고 하셨어요. 명절마다 음식이 남아버리는데 왜 또 이렇게 많이 준비했느냐며 답답해 하셨죠. 하지만 형님은 명절인데 전도 부치고 고기도 굽고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요즘 너무 편한 것만 찾으신다며 잔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여행은 어쩌고 왜 왔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형님이 명절에는 가족이 모두 모여야 한다고 해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형님을 한동안 바라보시더니 정말 독하다고 하셨어요. 오지 말라는 동서까지 기어이 불러냈냐며 혀를 차셨죠. 그날 저는 시어머니보다 형님 눈치를 더 많이 봐야 했어요. 형님은 제가 전을 뒤집는 속도가 느리다거나 나물간이 맞지 않는다거나 설거지 순서가 이상하다며 계속 지적했어요. 정작 시어머니는 그만하고 앉아서 과일이나 먹으라고 하셨지만 형님은 며느리들이 움직여야 어른들이 편하다며 저를 다시 부엌으로 불러들였어요. 명절이 끝난 뒤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형님 때문에 명절에 억지로 시댁에 가지는 않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형수가 유난스러운 면이 있다며 미안해했죠. 그 후 형님과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형님의 간섭은 계속됐어요. 시간이 흐른 뒤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겼어요. 임신 소식을 알리자 시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건강만 잘 챙기라며 아이 성별은 아무 상관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형님은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 성별부터 물었어요. 제가 딸이라고 하자 형님은 그럴 줄 알았다며 혀를 찼어요. 그러더니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이를 더 낳아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는 한 명만 낳아 정성껏 키울 생각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형님은 손이 귀한 집에 시집 왔으면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했어요. 자신도 둘째까지 딸을 낳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셋째까지 낳아 결국 아들을 낳았다며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듣고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만 귀한 것이 아니고 요즘은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만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했어요. 저희 부부는 한 명만 잘 키우기로 합의했으니 더 이상 아이 문제에 참견하지 말라고 했죠. 그날을 기점으로 형님과 제 사이는 급격히 멀어졌어요. 사실 형님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셋째까지 임신해 아들을 낳았어요. 시부모님도 두 딸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지만 형님은 아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해요. 문제는 셋째가 태어난 뒤였어요. 형님은 아이 셋을 돌보기 어렵다며 시어머니께 육아를 부탁했어요. 시어머니는 늦은 나이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손주들을 돌보느라 수업을 자주 빠지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지만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어요. 그런데도 형님은 시어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어요. 시어머니가 시험을 앞두고 며칠만 아이들을 봐줄 수 없다고 하면 형님은 손주보다 공부가 중요하냐며 서운해했죠.
자신이 아들을 낳아 집안의 대를 이어줬으니 시어머니도 그 정도는 도와주셔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고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수록 형님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가족 모임이 아니면 최대한 마주치지 않았고 따로 연락이 와도 짧게만 대답했어요. 그러던 중 제 출산을 앞두고 또 한 번 큰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병원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에 보태라며 저희 부부에게 500만 원을 주셨어요. 저는 너무 큰 돈이라 받기 어렵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큰며느리에게도 아이를 낳을 때마다 도와줬으니 부담 갖지 말고 받으라고 하셨죠. 그날 저녁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은 다른 안부도 묻지 않고 시어머니가 출산비로 얼마를 주셨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숨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 500만 원을 받았다고 솔직히 말했죠. 그런데 형님은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전화를 끊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님이 곧바로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형님은 자신이 셋째로 아들까지 낳았을 때 받은 돈과 제가 딸 하나를 낳으며 받은 돈이 왜 똑같으냐고 따졌어요. 자신은 집안의 대를 이어준 사람인데 어떻게 똑같이 대할 수 있느냐며 울고불고 했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참았던 화가 폭발했어요. 저는 형님에게 직접 연락해 왜 자꾸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느냐고 따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챙겨주신 것이 형님 것을 빼앗아준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그러느냐고 했죠. 어머니나 제가 형님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며 모든 일을 차별로 받아들이는 것은 피해망상 아니냐고까지 말했어요. 형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늦게 시집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사랑과 돈만 받아간다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느냐고 했어요. 서로 감정이 격해져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던 순간 시어머니께서 정색하며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집 근처 카페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형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눈에도 형님이 이상하고 자신이 바보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형님이 아무리 무례하게 굴어도 강하게 혼내지 않고 계속 달래기만 하니 답답했을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형님과 제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다르다고 하셨어요. 형님은 태어나자마자 친정 어머니를 잃었다고 해요. 형님을 낳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형님은 아버지와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형님의 할머니는 어린 형님에게 어머니를 잡아먹고 태어난 아이라고 했대요. 아들인 줄 알았는데 딸이 태어나 며느리까지 죽었다며 아버지 인생까지 망친 아이라고 구박했다고 해요. 형님이 밥을 조금만 많이 먹어도 눈치를 줬고 아프다고 하면 여자아이가 유난스럽다며 혼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재혼한 뒤에는 새어머니 눈치를 보며 더 조용히 살아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딸로 태어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자랐다고 해요. 아들이었다면 어머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고 할머니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형님은 무척 잘 보이려고 애썼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도 먼저 설거지를 하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와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을 허락해 주신 자리에서 아들만큼은 꼭 낳아드리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은 아들을 원하지 않으니 그런 부담을 갖지 말라고 했대요. 하지만 형님은 그 말을 믿지 못했다고 해요. 어른들은 겉으로만 괜찮다고 하는 것이고 며느리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결국 미움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둘째까지 딸을 낳았을 때 형님은 주변 누구보다 스스로를 심하게 몰아붙였다고 해요. 아무도 셋째를 낳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아들을 낳아야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 셋째로 아들을 낳은 뒤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이제야 며느리로서 할 일을 다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형님을 끌어안아 주셨대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편하게 살라고 했다고 해요. 딸을 낳았든 아들을 낳았든 똑같이 소중한 자식이고 형님도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귀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시집을 온 뒤 형님의 불안이 다시 심해졌다고 해요. 저는 친정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결혼 후에도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하면 정말 여행을 갔고 아이 문제도 저희 부부가 정한다고 분명하게 말했죠. 형님에게는 그런 제가 너무 낯설고 부러웠던 것 같다고 했어요. 자신은 평생 누군가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며느리 역할에 매달렸는데 저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시어머니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시어머니는 형님이 명절에 유난을 떠는 것도 시댁을 단순한 시댁이 아니라 자신이 어렵게 얻은 친정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가족이 모두 모여 음식을 만들고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야만 자신도 진짜 가족이 된 것처럼 느꼈던 것 같다고 했죠. 아이 성별에 집착한 것도 같은 이유였어요. 아들을 낳아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평생 믿어왔으니 제가 딸 한 명만 낳고도 충분히 사랑받는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형님이 저에게 한 행동이 잘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상처가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다만 속이 나쁜 아이는 아니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셨어요. 형님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도록 자신이 확실히 선을 긋고 천천히 이야기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당장 형님을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들었던 말과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형님이 왜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의 도리에 집착했는지는 조금 알 것 같았어요. 형님은 시어머니의 사랑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어렵게 얻은 사랑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형님과 저 사이를 정리해 주셨어요. 형님에게 제 아이 문제나 부부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저에게 따로 전화해 잔소리하는 것도 막으셨어요. 가족 모임도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해 주셨죠. 형님이 아이들을 맡기려고 할 때도 시어머니는 공부 일정이 있으면 분명하게 거절하기 시작하셨어요.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형님도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제게 연락해 아이 문제를 묻지도 않았고 명절에 꼭 와야 한다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저희 아이의 돌잔치가 다가왔어요. 형님과 제대로 마주치는 것은 오랜만이라 저도 긴장했어요. 혹시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또 이상한 말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죠. 하지만 그날 형님은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형님은 돌잔치가 거의 끝날 무렵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형님은 그동안 저를 못살게 굴어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질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시어머니에게 사랑받으려면 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사랑받는 것 같아 불안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웃어주시거나 무언가를 챙겨줄 때마다 자신이 밀려나는 것 같았고 그래서 며느리의 도리라는 말을 앞세워 저를 통제하려 했던 것 같다고 털어놨어요. 형님은 특히 제 아이가 딸이라는 말을 듣고도 시어머니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다고 했어요. 자신은 아들을 낳아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평생 믿었는데 시어머니가 손녀를 똑같이 소중하게 안아주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잘못 생각해왔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됐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데 처음으로 형님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도 형님에게 그날 심한 말을 했던 것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피해망상이냐고 몰아붙였던 말이 형님의 상처를 더 건드렸을 것 같다고 사과했죠. 물론 그렇다고 형님이 했던 행동이 모두 괜찮아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형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해준 만큼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기로 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멀리서 저희 두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형님과 제가 나란히 아이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웃으셨어요. 그 후 저희 관계는 서서히 달라졌어요. 형님은 더 이상 저에게 아들을 낳아야 한다거나 명절에 반드시 와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힘들어하면 자신도 아이 셋을 키우며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위로해줬죠. 저도 형님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아이들 옷이나 육아 정보를 나누며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가끔 형님의 옛날 버릇이 튀어나오기도 했지만 그럴 때면 형님 스스로 아차 싶었는지 말을 멈추고 사과하곤 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희 두 며느리를 똑같이 챙겨주세요. 누구에게 돈을 더 줬는지, 누구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형님에게는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부터 버리라고 하셨어요. 형님의 인생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꾸준히 말씀해 주셨죠. 시어머니는 미뤄뒀던 공부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형님도 이제는 아이들을 무조건 맡기지 않고 필요한 날에는 미리 부탁을 드리거나 다른 방법을 찾고 있어요. 명절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음식은 대부분 사서 준비하고 각자 먹고 싶은 음식만 조금씩 가져와요.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은 여행을 가고 시간이 되는 사람만 잠깐 들르기로 했죠. 한 번은 형님이 먼저 저에게 명절에 여행 계획이 있으면 신경 쓰지 말고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형님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형님도 아이들과 여행을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형님은 처음에는 명절에 집을 비워도 되는지 망설였지만 시어머니가 등을 떠밀어 결국 가족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형님은 명절에 전을 부치지 않아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더라며 웃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보다 더한 꼰대라고만 생각했던 형님이었어요. 시어머니도 하지 않는 간섭을 하고 아들과 며느리의 도리에 집착하며 저를 힘들게 했죠. 하지만 형님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집안의 전통이나 며느리의 도리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어렵게 얻은 가족과 사랑을 잃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어요. 물론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요. 형님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과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은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형님을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형님의 사정을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받은 상처도 분명히 인정해 주셨어요. 형님에게는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하면서도 오래된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계속 사랑해 주셨죠. 누군가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조건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잘못된 행동에는 선을 긋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이었어요. 지금 저희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형님의 새 아이와 저희 딸도 만나기만 하면 떨어질 줄 모르고 놀아요. 가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형님과 저는 오래전 일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형님은 그때 자신이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다고 하고 저는 형님이 처음부터 솔직하게 외로웠다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면 형님은 그때는 자신도 외로운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좋은 며느리가 되고 아들을 낳고 명절 음식을 차리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좋은 며느리이기 전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조금은 알 것 같다고 해요. 저는 아직도 시어머니께서 처음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해요. 저희 인생이니 저희 뜻대로 살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저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평생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형님에게도 꼭 필요한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보다 더한 꼰대처럼 보였던 동갑 형님은 사실 사랑받는 방법을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오랜 기다림과 단호한 사랑 덕분에 형님은 이제야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 서운한 일이 생기고 생각이 달라 부딪힐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서로를 이기려 하거나 사랑의 크기를 비교하지는 않아요. 형님도 저도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가족의 사랑은 누가 아들을 낳았는지, 누가 명절 음식을 더 많이 했는지, 누가 더 자주 시댁에 왔는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은 경쟁에서 얻어내는 상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처음에는 형님이 왜 저렇게까지 집착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연이었네요. 시어머니도 바라지 않는 일을 혼자 강요하고 누구보다 사연자분을 힘들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절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지나친 행동 뒤에는 오랫동안 숨겨온 상처와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물론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사람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사연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도 작은 여운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엔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